자, 보시면 112강이죠.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주말 이용해서 해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못했어도 일단 화면을 보시면서 강사가 같이 하는 거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뭐 이 내용을 보진 않을 거고요. 보시면 요 문제 작업 1, 2, 3, 4 요 메뉴 이 제목들만 보고 그러니까 문제죠. 요것만 보고 할 거예요. 자, 1차 메뉴 마크업을 해달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마크업을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되겠죠. 요걸 모르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덜 하셨다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A, 그 다음에 HLF, 샵, 그 다음에 1차 메뉴, 아이템.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1차 메뉴 마크업이 완성이 됩니다. 정답 예시 보면 몇 개의 메뉴가? 3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완료가 됐으면 그 다음에 해줘야 될 작업이 뭐예요? 자, 노멀라이즈죠. 노멀라이즈는 여러분들 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여기다가 노멀라이즈. 자, 주석을 써가면서 작업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body, ul, li 여기다 뭐 준다? 마진을 0. 그 다음에 패딩도 마찬가지로 0. 그 다음에 리스트 스타일도 논 줘야죠. 제가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다? 바디한테는 마진이 들어있고 UL한테도 마찬가지로 마진 패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LI한테 리스트 스타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꺼번에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 거다. 안 그러면 바디도 줬다가 UL도 줬다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우니까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한테는 색상이 이너리 제가 부모과 상속 받겠다.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처리해주면 기본적인 노멀라이즈 작업은 완료가 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완료가 됐으면 1차 메뉴를 완성해달래요. 자, 1차 메뉴 완성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1차 메뉴, 저는 메뉴 박스라고 보통 쓰죠. 메뉴 박스. 자, 이 메뉴 박스한테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메뉴 1. 자, 얘한테 텍스트 얼라인을 주면 되는데, 자, 그 전에, 자, 저는 여기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1차 메뉴 아이템. 자, 아이템은 li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메뉴 1에 ul에 li 이 녀석을 말하는 거예요. 왜? 자, 이 녀석이 디스플레이 블럭이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아래로 한 줄씩 나오고 있으니까 얘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줄 겁니다.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주면 얘네가 이렇게 한 줄로 놓겠죠. 자, 그러면 li는 뭐예요? 일단 글자죠. 마찬가지로 ul도 자, ul도 1차 메뉴죠. 1차 메뉴. 자, 얘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뭘로 바꿔줄 거냐면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줄 겁니다. 자, 그러면 메뉴 1 입장에서 UL은 뭐예요? 텍스트죠. 그렇기 때문에 메뉴 1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는 몇 개? 하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가능하다? 텍스트 얼라인을 줄 수가 있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메뉴 1, 이 UL한테 UL을 인라인 블럭으로 바꾸지 않아도 UL도 디스플레이 블럭, LI도 디스플레이 블럭이기 때문에 어차피 텍스트 라인을 메뉴 1한테 주게 되면 그게 상속되기 때문에 가운데로 정렬이 되긴 합니다. 텍스트들이. 근데 정확하게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UL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칠해보면 샵 df 색상은 뭘로 칠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살짝 왼쪽과 오른쪽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백이 있다는 거는 패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딩을 여기다가 부여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누구 코드 보니까 2차 메뉴한테도 패딩을 주신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더 레디우스를 10픽셀 정도 주게 되면 사실 이제 UL 입장에서 역할은 다 끝난 거죠. 자, 마진탑도 저는 좀 줄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LI한테 가야 되는데 LI한테 패딩을 여기다가 이제 또 주시는 분들 계세요. 자, 근데 제가 이제 LI한테 패딩 주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LI한테 패딩을 주게 되면 완성은 되긴 해요. 이런 식으로 비스무리하게 완성은 되지만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를 해봅시다. 자,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는 A죠. 그죠? A이기 때문에 UL, LI, A 얘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자, 호버를 한단 말이에요. 호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지만 백그라운드 컬러를 일단 칠해보면 어때요? 이렇게 돼요. 왜요? 일단 A는 뭐예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블럭이니까 너비 높이 최소잖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패딩을 10픽셀 주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먹어야 안 먹어? 이거 제대로 먹은 게 아닙니다. 이거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LI한테 패딩을 주석 걸어 버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왜? A는 디스플레이 블럭이 아니라 인라인 블럭이기 때문에 인라인 블럭은 다시 인라인이기 때문에 인라인 요소는 뭐가 먹는다? 패딩 마진 높이너비 안 먹는다 했죠?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도 되지만 인라인 블럭으로 바꾸기 때문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누가 부모의 너비를 예를 들어서 200픽셀로 바꿔달라. 자, 그러면 200픽셀로 바꿀 수는 있지만 보더칠해 보면 확연히 그 차이가 다 드러나는 거죠. 어때요? 공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의 너비가 바뀌면 A의 너비도 같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준 거예요? 블럭을 줬던 거죠. 그러면 깔끔하게 부모의 너비가 뭐 100픽셀로 바뀌던 뭐 200픽셀로 바뀌던 300픽셀로 바뀌던 상관없이 A는 부모의 너비를 그대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은 코드는 뭐라 했죠? 그러니까 어떤 요소가 바뀐다 해가지고 특정 요소까지 다 바꿔주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요소가 바뀌면 그 하위 요소들은 하위 자식들은 알아서 그 디자인이 변경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좋은 코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너비는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저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패딩도 여기다 주는 게 아니라 A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 필요 없죠.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호버 해가지고 작업해주면 되겠죠. 일단 폰트 웨이트도 좀 줄게요. 폰트 웨이트 골드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호버된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 여기다가 li한테 호버를 주시면 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랙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컬러는 화이트로 잡아주시면 자, 1차 메뉴는 완성이 끝난 거죠. 자, 이제 대부분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2차 메뉴 작업을 어려워하는데 자, 2차 메뉴는 어떻게 한다? 이 li 사이에다가 li의 자식으로 UL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귀찮죠. 그래서 요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ms를 이용해서 만들어 줘야 된다. 자, ms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은 제가 지난 시간에 2차 메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튜토리얼 하면서 많이 알려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만 하면 이거는 단순히 1차 메뉴 마크업이죠. 그렇죠? 자, 근데 2차 메뉴를 어떻게 한다? 그냥 쉽게 말해서 여기 1차 메뉴 아이템 여기 옆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 자, 요거라 했잖아요. 요거는 클래스명이고 메뉴 박스고 1차 메뉴 아이템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왜냐면 지금 li의 자식이면서 a의 형제로 2차 메뉴 아이템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크업을 이렇게 싼 거죠.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 3차 메뉴 만들면 3차 메뉴 마크업은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합치면 되겠죠. 이게 코드펜에서 만약에 헷갈린다 하면 이런 식으로 메모장에서 쓰면서 작업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2차 메뉴 마크업도 완료가 되죠. 자, 근데 지금 2차 메뉴 마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2차 메뉴로 바꿔줘야죠. 자, 2차 메뉴 마크업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왜 이렇게 나오죠? 당연히 우리가 지금 1차 메뉴 같은 경우는 논과 블럭을 해가지고 논과 블럭이 아니라 원래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돼. 2차 메뉴 같은 경우는 애초에 숨김 처리가 된 상태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한다? 자, 여기다가 2차 메뉴라고 적어주셔야죠. 왜냐면 우리가 숨겨야 할 대상은 2차 메뉴니까. 지금 보시면 2차 메뉴를 평소에 숨겨달라 했으니까 어떻게 모르겠으면 접근하는 거예요. ul, li, ul. 이 녀석이 지금 2차 메뉴잖아요. 마크업을 읽어보세요. 얘가 지금 1차 메뉴고 ul, li의 그의 자식인 ul이잖아요. 그러니까 a의 형제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li의 자식인 ul로 접근해야지 2차 메뉴죠. 자, 모르겠으면 보더도 칠해보세요. 보더를 여러분들 이픽셀, 뭐 솔리드, 레드 칠해보던지. 자,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평소에는 숨김 처리해야 되니까 논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뭐래요? 2차 메뉴를 유령화 해주는데 자, 그 전에 저는 얘가 마우스로 올리면 나오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버된 2차 메뉴라고 작업을 해줄게요. 그러면 li에 호버했을 때 그의 2차 메뉴가 블럭이 돼서 나와야겠죠. 그래야지 밑으로 나오지. 여러분들 인라인 블록 주게 되면 옆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마우스 올렸을 때 일단 나오긴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얘네가 2차 메뉴들이 유령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UL한테 2차 메뉴를 유령화로 만들어 달라 했으니까 얘를 포지션 뭘로? 앱솔루트로 만들어줘야 된다. 자, 모르면 보세요, 여러분들. 딴짓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2차 메뉴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자, 2차 메뉴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차 메뉴, 1차 메뉴 아이템을 유령에 집화를 해달래요. 왜 1차 메뉴를 유령에 집화를 왜 하는 걸까요? 자, 제가 이거를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칠해보고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원래는 2차 메뉴라는 거는 어때요? 부모가 LI이기 때문에 LI에 종속되어 있는 녀석이랬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포지션 앱솔루트가 된 녀석은 뭐다? 부모와 더 이상 상호작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요 녀석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LI 부모와 상호작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요 UL한테 좌표값을 줘버리면 어떻게 된다? 탑을 제가 예를 들어서 30% 이렇게 줘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보이죠? 그 다음에 탑을 뭐 예를 들어서 0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를 벗어났기 때문에 지 맘대로 움직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레프트를 0 준다? 그럼 호버했을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인 이 LI한테 유령의 집화를 만들어 놔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움직이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유령의 집화라는 게 뭐죠? 포지션 릴라티브죠. 그죠? 포지션 릴라티브를 이런 식으로 부여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 UL 2차 메뉴라는 거는 더 이상 부모를 벗어나서 돌아다니는 녀석이 아니라 유령이에요. 유령이지만 그 부모인 LI한테 유령의 집화를 걸어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유령의 집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유령이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유령의 집화 LI한테 그러면 지금 이거를 그림판으로 설명드리면 어때요? 지금 우리가 메뉴를 만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가 LI란 말이에요, LI. 자,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걸어주지 않았다면 요 2차 메뉴도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부모인 LI한테 유령의 집화를 걸어왔기 때문에 이제 움직일 때 여기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탑 0 주면 이렇게, 탑 50% 주면 이렇게 되겠죠? 100% 주면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부모 기준을 맨 밑으로 내려야 되니까 여기다가 100% 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마 레프트 0 안 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 레프트 0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사실 원래 위치가 요 자리이기 때문에 레프트 0을 안 줬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나중에는 메뉴를 만들 때 레프트 0을 실제로 줘가지고 여기 딱 붙여놔야 돼요. 정확하게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끔. 됐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이 끝났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자, 지금 보시면 UL이 뭐죠? UL이 포지션 앱솔루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이게 이렇게 나오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야. 포지션 앱솔루트는 뭐다? 너비가 최소로 줄어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부모 안에서 너비가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포지션 앱솔루트라서 너비가 최소한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UL의 너비를 늘려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얘가 LI를 기준점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LI를 기준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UL한테 뭘 주는 게 가능하다? 너비 100%를 주는 게 가능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할까요? 아니, 강사님 LI한테는 너비가 없는데 어떻게 그 너비가 작동할 수 있나요? 자, 너비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얘는 LI는 너비를 주지는 않았지만 그 주어진 그 공간 안에서 너비가 최대한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너비를 얘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너비를. 그렇게 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너비 100%를 너비를 가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딱 LI의 너비. 원래는 포지션 앱솔루트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LI의 공간만큼 얘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이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 골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 자, 그럼 어떻게 골라내요? 메뉴 1에 UL에 LI에 UL에 LI에 A. 그렇죠? 얘가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뭘로 바꿔줘야 돼요? 블록으로 바꿔줘야지만 패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패딩 10픽셀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만 얘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호버된 그런 걸 해줘야 되니까 호버된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라고 써주셔야 되고, 그러면 누구한테? 요 에라이죠. 이 에라이한테 호버했을 때 얘는 뭘로 바꿔줘라? 백그라운드 컬러로 얘도 마찬가지로 블랙으로 변경해주고 컬러도 화이트로 변경해주시면 되겠다. 자, 이 상태에서 레드 지우면 레드 지우는 순간 색상이 안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1차 메뉴의 색상이랑 똑같으니까 샵 df df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죠. 똑같이 되겠죠. 보이죠? 근데 여기다 폰트 웨이트 볼드도 같이 주겠습니다. 폰트 웨이트 볼드도 이런 식으로 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요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방금 드렸던 요 2차 메뉴가 완성이 된다. 자,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잘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잘 하신 건데, 자, 근데 제가 동일하게 똑같은 분들한테 뭐라 말씀드렸냐면 중복을 최소화시켜달라. 지금 보시면 2차 메뉴의 배경색도 했고 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메뉴의 배경색을 한 번에 처리를 해달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2차 메뉴에도 요 색상이 들어가 있고 1차 메뉴에도 요 색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부모의 색상이 만약에 레드로 변경되게 해달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2차 메뉴도 레드로 변경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너무 번거롭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메뉴 1에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바로 메뉴 1의 후손인 UL인데 이게 바로 N차 메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1차 메뉴, 2차 메뉴, 3차 메뉴, 4차 메뉴한테 한꺼번에 디자인 속성을 주는 게 가능하다. 자, 그럼 백그라운드 컬러를 어떻게? 여기다가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차 메뉴한테 굳이 요거를 안 줘도 됩니다. 안 줘도 배경색을 이렇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자, 그 다음에 또 중복되는 거 찾아볼까요? 자, 뭐가 중복되고 있어요?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의 디자인이 요게 또 중복되고 있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하고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하고 중복이 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고객이 1차 메뉴 아이템이랑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랑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랑 디자인이 다르게 해달라 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디자인이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한다? 자, 요거를 N차 메뉴 아이템으로 바꿀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1차뿐만 아니라 2차, 3차, 4차까지 다 그 디자인 속성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요 메뉴 1과 요 UL 사이를 또 끊어주는 거예요. 뭐 끊어준다기보다는 이게 바로 후손 선택된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메뉴 1의 후손인 UL, 그러니까 후손인 UL이기 때문에 1차 메뉴, 2차 메뉴, 3차 메뉴, 4차 메뉴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 N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N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는 다 요 속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굳이 안 써도 상관이 없다. 자, 볼까요? 진짜 그런지 보이죠? 중복이 최소화되면서 디자인도 깔끔해지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호버된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도 누구랑 비슷한 거예요?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랑 비슷하죠? 그럼 얘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것도 또 끊어요. N차 메뉴로. 어디를? 여기를. 자, 그러면 얘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후손 선택자를 써야 되지, 내가 후손 선택자를 쓸 줄도 모르는데 남발하면 좋은 거다, 좋지 못한 거다? 좋지 못한 거예요. CSS 코드 진짜 다 깨져요. 나중에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SS를 남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중복이 된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고민해 간 다음에 그럴 때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석을 달면서 연습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여러분이 주석을 안 달면 나중에 뭐 수정해라 했을 때 나조차도 헷갈립니다. 지금은 CSS가 짧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는 HTML, CSS가 굉장히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떤 역할이고 어떤 역할인지를 일단은 지금 분류해 가면서 작업을 하고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2차 메뉴도 완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정답이에요. 요게 정답. 됐습니다.